16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어느 날 A양선이 평양 대동강까지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하자 상선을 약탈, 인명을 살상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이에 분노한 평양 관민은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의 지하에 A양선을 불태워 침몰시켰다. A양선을 불태웠다. 이거 하공작전입니다. 네, A양선을 불러 태워주겠다. 제너럴 셔먼 사건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다 아시겠죠? 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입니다. 가장 옳은 거 골라봅시다. 이게 원인이 됐다는 얘기. 그럼 미국이니까 어떻게? 당연히 뭐야? 뒤에 신미양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네, 기본적으로. 자, 1번. 운용호가 강화도에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했다. 네, 운용호에 관련된 부분 나오네요. 네. 1875년 통상을 요구했다. 1번 애들인데, 여기서. 1번 애들. 두 번째. 프랑스 국동 함대가 강화읍을 점령했다. 강화읍. 병인양요. 1866년. 강압을 점령했다. 누가 갔나요? 로즈 제독. 프랑스니까 로즈 제독. 로즈 제독. 신미양요는 로저스 제독. 사람 이름 가지고 가끔 말장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즈, 그다음에 로저스. 세 번째, 통상 요구를 강하게. 남영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데요. 예, 남영군의 묘를 덕을하려 하였다. 오페르토 덕을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1868년 시신을 갖다가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런 예전에 우리 이제 고구려에서 할 때 그 고구려왕의 아버지가 미천왕의 시신을 파가버리죠. 그런 거 이후에 지금 갑자기 시신을 가지고 인질 잡는 사건이 또 나타났습니다. 유교 국가에서는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죠? 물론 유교 국가 아닌 나라도 큰일이긴 하죠. 자기 부모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파헤쳐서 파헤친 것 자체가 벌써 불편하죠. 파헤치고 시신을 인질로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건 실패하게 됐습니다. 군함이 강화도를 재침입하여 어제연 부대가 결상전하였다. 네, 이거 신미양요. 어제연. 또 어제연 형제라고 해도 어제연 형제가 같이 참여했고요. 네, 신미양요. 대신에 이제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수자기를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사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막사가 여기 깃발 꽂는 게 이렇게. 숫자인데, 이제, 그 어느 한 지관에 최고 장이 머무는 막사를 갖다 숫자를 써놓는 건데요. 이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게 훗날 미국의 막 콜로라도 아마 어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거 우리가 발견하고 이걸 다시 우리가 한수를 받았어요. 이게 한수 되자마자 우리 시험에 바로 공무원 시험하고 한 등급에 바로 기출됐죠. 이미 이제 옛날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신미양요 때 어제연이 머물고 있는 그 막사의 수자기. 네. 수자기를 강탈해 갔던 시기 미군 애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62번 가죠. 자, 복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가장 옳은 것. 1번,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조선의 연해도서는 지극히 임함으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청량하게 허가하라. 강화도정 일명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족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이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가장 옳은 것. 강화도정 연도를 알면 되겠죠. 일단 기본은 1876년. 6구 고르면 되겠죠. 그죠?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것. 자, 보겠습니다. 1번, 만동묘가 철폐되었다. 만동묘가 철폐되었다. 만동묘 일단 기본적으로 1865년인데요. 이걸 몰라도 풀 수 있죠. 흥선이 집권한 시기에 만동묘가 없어졌으니까. 63부터 7000년까지니까. 강화도약 이후의 거 물어보면 이건 전 거잖아요. 그죠? 답은 여기 돼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이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되었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고종이 인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1902년이 간도 시찰원. 간도직 시찰원. 1903년이 간도 관리사. 이게 더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1880년.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됐다. 즉, 청해 개혁 개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싶다. 네. 언제 없어졌나요? 네, 이모곤란 이후에.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 흥선대군에 의해서 통리기무아문이 폐지되죠. 뭘로 부활한다고요? 삼군부와 의정부가 다시 부활되겠다.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남 유생들이 만인서 올렸다. 네. 1881년 영남 만인서. 그 다음에 홍제학의 많은 척사서도 있죠. 무엇에 대한 반발인가요? 김홍집이 일본에 2차 수신사로 다녀오면서 가져온 책이 조선 책략이죠. 이 내용이 문제가 됐죠. 러시아는 견제하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청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주장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영남지방의 이만선, 강원도의 유생 홍제약 같은 사람이 상소를 올렸다. 고종임금은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잔인합니다. 능지처참형, 능지처사를 시켰다. 유배를 보냈다. 고종임금의 어떤 개혁정책의 방해 요소들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건 뭘까요? 유생들이 고종임금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되게 반발하는 것죠.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는 하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양반 세력과 고종임금은 뭔가 변화를 줘서 새로운 개혁개방의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방법론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63번으로 갈 텐데요. 이거 좀 지울게요. 163번. 보겠습니다. 자, 가식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종의 블렁크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로넣기 문제죠. 자, 첫 번째,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일단, 연도를 알아야 되겠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블렁크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청해 영선사를 파견했다. 1881년에 청해 영선사를 파견했죠. 우리가 군사 무기하고 군사 훈련법을 배우러 간 거죠. 그 사회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궁국 기무처를 두고 여러 계안을 제안했다. 궁국 기무처 1번 지문.
우리 1894년에 갑오 1차가 실시되죠.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일본 애들이 주도한 겁니다. 우리 의도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의정부와 욕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일본 애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네. 그 일본 애들이 새롭게 만든 게 지금 이거예요. 군국 기무체예요. 누가 끌고 갑니까? 김홍집 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김홍집 내각이 군국 기무체를 끌고 갑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개화 정책을 추진할 기구로 통리기무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1880년이 통리기무함입니다. 딱 여기에 부합합니다. 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갑자기 어려워졌죠? 근해도 들어가니까. 왜죠?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게 연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어렵습니다. 앞에 전근대사 부분은 연도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 근현대사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도가 암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를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정계획의 기본 방향 홍범 14조. 제가 요즘에 어제도 하루 종일 문제 풀고 왔는데 이 홍범 14조가 너무 중요하죠, 지금 현재. 단독 문제,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지문 문제, 홍범 14조. 연대 외워야 됩니다. 1894년 12월, 이거 음력으로 보통 얘기하고, 보통 양력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을미개혁 때 태양력을 쓰잖아요. 1895년 이후에, 그죠? 그때부터 양력을 쓰는데, 그 전까지는 음력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교재가 바뀌게 되면서, 어떤 교재는 음력을 쓰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양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좀 달라요. 선생님은 이걸 고집하고 싶습니다. 음력을. 아직까지는 태양력이 반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걸 쓰고 싶은데 가끔 이걸 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일단 저는 쓰겠습니다. 자, 홍범 14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갑오 1차와 갑오 2차 사이에 들어가는 게 여기 홍범 14조예요. 이게 홍범 14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홍범 14조 내용을 사료로 던져줄 거야, 이게. 이게 사료로 던져줄 거야. 사료를 던져주고 그럴까? 이와 같은 내용이 반포되었던 시기에 이후의 사실을 그러면 갑오 2차 내용을 여러분 골라야 돼. 자, 홍범 14조 사료를 던지고 이 사료가 발표되기 이전의 사실로 옳은 거 물으면 갑오 1차 내용을 골라야 돼. 고를 수 있어야 돼. 알면 되게 쉽고 모르면 찍고 나와야 돼.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방법입니까? 이거 전부 다 암기돼 있어요, 너 여기. 암기돼 있어? 암기돼 있으면 지금 저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걸 암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공부를 안 한 거지. 어떻게 할까요, 이거? 공부했어야지. 다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볼까요? 같이? 제하고 이런 수업을 들었던 사람 다 할 거예요. 선생님 집에 개가 8마리 있습니다. 선생님 배고파요. 좀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과 먹으려고 생각해요. 집에서 먹으려면 좀 민망해요. 궁궐에서 먹어야 되겠어요. 애우기 위한 방법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개를 싫어하는 혐오자가 아닙니다. 개국 기원을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 1392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잖아. 그럼 지금 현재 1894년이잖아. 그럼 내년부터는 개국 기원, 개국 502년에 쓰라는 얘기예요. 파라문, 새로운 개혁 기구를 구체화시켜달라, 세부화시켜달라 이런 뜻이에요. 8나무. 여러분 알고 탁지아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내부의 기능이 너무 강해. 그래서 기능을 좀 축소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과거죠. 언제까지 우리 공자를 명자를 공부할 거야? 시대는 바뀌고 있네. 재정의 일원화. 여기저기 다 하지 말고 탁지하면 재정을 다 총괄하게 해야죠. 세금을 더 내죠. 도량형을 통일하죠. 사회파트. 공사노비 혁파. 동학운동가들의 내용이 반영된 내용들이죠. 연자제.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왜 자식까지? 연자제와 피의자를 갖다가 고문하지 말라는 것. 연자제와 고문 폐지하자. 조혼 금지. 남자 20세, 여자 18세가 되면 결혼하는 걸로 하자. 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네. 가부들의 재해가를 허용하자. 이것도 반영됐죠? 네. 동학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가복의 상당수가 반영됐다. 지방간의 권한을 좀 축소하자. 지방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법, 행정, 군사에 대한 걸 가지고 있다. 입법은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사법권을 축소시키자는 거야. 사법권 폐지하자는 뜻이야. 사법권 폐지하자.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죠? 가보 2차 때 사법재판소가 신설됩니다. 지방제도를 변화를 주자는 거죠. 지방제도를. 보통 우리가 8도 했잖아요. 그죠? 네. 네, 13부 337 군으로 바꾸자. 네, 이렇게. 재판의 2심제를 가하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자. 이렇게. 이거 뭐 외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개가 8마리 있고요. 궁궐에서 가먹고 싶고요. 제주도에 가면 참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을까요? 하나 추가해 볼까요? 은이 많은 것 같아서요. 네. 은본제도가 이때 실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좀 피곤해요. 어제 대학 나가서 공연을 좀 보고 와서 공연을 좀 봤더니 조금 과했는지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2차 GG2 사법재판소 신설, 사법권의 권한, 지방간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축소시켰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 8돌 13부 337군으로 바뀌었다. 재판의 2심제 외워야 됩니다. 자, 못 외우신 분은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2차 GG2 2심제까지 이렇게 GG2 이렇게 그래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이건 분명히 올해 나온다 보시면 돼요. 단언코 올해 무슨 어떤 직렬인지 모르겠지만 홍범 14조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후 관계를 물어볼 것이다. 오늘 문제 중에 가장 금년시험 유력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됐죠? 홍범 14조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9번 신참의 개혁 원칙을 정하고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였다. 예, 이거 1899년. 한참 뒷 얘기죠?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164번 가겠습니다. 164번. 1876년에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게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이게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푸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전체 내용을 다 아는 문제들인데, 이거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네. 지금 판사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라이브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빠른 속도로 좀 판서를 좀 해주시고, 안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휴대폰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찍어서 나중에 별도로 좀 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164번을 풀려고 합니다. 이제 자, 지울게요. 네, 지웁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자, 이제 164번 가겠습니다. 잘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어쩌다 하나씩 출제되는데, 이 전체 내용을 전부 다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1876년에 강화도가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일본 애들 강제로 이렇게 강제로 문이 오픈되죠. 이렇게.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본의 압박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내죠. 총 5개 어떤 조약들이 맺어지는데, 이걸 모르시면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일명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조일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이게 1876년에 있었습니다. 1876년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내용 특징. 최초의 조약이다. 우리가 일본과 맺은, 그러니까 근대에 맺은, 근대 최초제. 근대 국가로 왔을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이후에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우리나라에 처음 맺게 됐다. 조일수호 조규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평등이죠.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인 이유가 있죠. 일단 치해복권을 가져갔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 조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진의 법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해안 측량권을 가져갔죠. 네, 우리나라 연해안 측량 모든 권한들을 다 가져가 버렸죠. 연해안 측량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조차지를 설정하겠답니다. 조차지를. 우리 한반도의 어느 특정한 부분을 장기 임대하겠답니다. 무상으로. 대략 이 정도면 99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홍콩이, 그죠? 홍콩이 영국의 아편전쟁에 중국이 실패하자 99년 동안 임대. 그 기간이 끝나야 중국 본토로 넘어갔고, 영국의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던 홍콩인들이 중국에 대항하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졌지만 코로나 해결된다면 홍콩 문제는 또다시 터져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항이 되죠. 부산, 부산은 1876년에 개항하고, 원산 1880년, 인천 1883년에 순차적으로 개항이 이루어집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들, 연도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 정도도 모르고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이 만들어집니다. 조일수호 조규, 여기에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건 같은 연도입니다. 네. 예, 같은 연도, 1876년 7월 같은 연도에 부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요 특징은 개항장이니까 이 당시는 1876년이니까 부산이겠죠, 그죠? 개항장인 부산에 일본 화폐가 유통됩니다. 일본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우리 경제적 침탈이 들어오시네. 예. 경제적 침탈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개항장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행이정이 설정됩니다. 간행이정. 일본인들이 부산 앞바다에 배를 정박하고, 물건을 하여가고 물건을 팔 거야. 이 간행이정 심리론이었다는 거예요. 4km까지는 일본인들이 영업 가능 지역이라는 거야. 10리까지는 일본인들이 물건을 하여가고
물건을 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인의 여행 자유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본이라면 이 당시는 그냥 일본이 아니고 보통 외교관 얘기합니다. 외교관들. 마음대로 우리 정보를 캐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잡아볼게요. 조일무역 규칙. 조규, 불어, 규칙 순서입니다. 네. 이것도 같은 연도입니다. 1876년 7월. 순서를 물어보는 건 거의 없으니까 내용을 물어봅니다. 네. 이때 규칙에 이제 우리의 양국의 무제한 유출입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일본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쌀이 부족한 나라예요. 자립이 아직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 쌀을 뺏어갔다는 게 조일무역 규칙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좀 아쉽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입하는 상품들이 있죠. 무관세예요. 무관세면 우리 시장 다 망합니다. 관세를 받는 이유는 뭐죠? 우리 시장을 보호하는 목적이거든요. 우리 상품을 보호하는 목적인데 완전히 이제 일본 수출입 상품이 들어오니 무관세가 된다면 우리는 완전 쫄딱 망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일본인 선박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무항세예요. 항세를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예, 규칙 내용입니다. 어렵죠? 그 다음에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을 하겠습니다. 조일, 수호, 조규, 속약입니다. 속약입니다. 이게 1882년입니다. 1882년입니다. 이게 이제 이모군란이 우리가 실패했죠. 1882년은. 이모군란 실패 후 첫 번째 조약입니다. 첫 조약이 조일, 수호, 조규, 속약입니다. 속약입니다. 일본에는 속았어, 우리가. 뭘 속았을까요? 간행의정이 일본인들이 부산항에 와가지고 심리까지는 장사할 수 있게끔 했잖아. 심리를 넘어가면 부산 상인들이 넘겨줬다고. 그럼 이때는 뭐야? 부산 상인들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공존이 가능했다고. 근데 이제 간행의정이 심리에서 훨씬 더 벗어나기 시작한다고. 50리까지 넘어간다고. 50리까지. 보통 10리면은 4kg잖아요. 50리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2년 뒤에는 다시 100년까지 넘어간대요. 그러면 오늘날의 부산시장 전체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뭐 경상남도 지역의 뭐 김해라든가, 심하면 양산 지역까지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부산 경남 지역 상당수가 일본의 경제적인 풀이선언으로 우리 이 지역의 경제가 완전 쫄딱 망할 수밖에 없다. 간행의정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부산 상인들이 이때는 공존했죠. 부록상에서는. 그죠? 이때는 누가죠? 일본이 독점하는 거예요. 일본 상인들이 독점 체계가 오는 게 조일, 수호, 조규, 속약입니다. 속약입니다. 이해 가셨죠? 속약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하나 해볼게요. 5번째. 하나, 둘, 셋, 5개 한다고 그랬죠? 이게 83년 7월달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개정된 한일 통상장전입니다. 개정된 한일 통상장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장정이라는 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수입세, 선박세, 우리가 1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방공령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본 니네들한테 쌀 수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 시 사전 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애들한테. 사전 예고. 1개월 전에.
근데 이걸 영사에다가 영사에게 얘기하는 게 1개월 전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변상하는, 즉 보상금을 변상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우리 영사로 생각하는 얘들은, 여기 개항장에, 세상에, 개항장에 일본 상인에게까지 알리는 데가 1개월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했죠. 이건 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일본에 되게 우울하게 해석이 됐다는 거 봐야 되겠죠. 일본 상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출장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되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최혜국 애우가 여기에 실시됩니다. 자, 딱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이 5개를 하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갈 게 요 사이에 꼭 넣어야 할 게 뭐였냐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져요. 이게 1882년이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애들 우리에게 최혜국 대우를 요구합니다. 최혜국. 그 다음에 치해복권을 가져갑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딱 2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조미로 와보죠, 이렇게. 요건 우리 청나라가 소개합니다. 청이 미국에게 우리 조선을 소개했다 보시면 돼요. 자기들이 우리 청나라가 우리 조선에 대해서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종주권을 인정해달라고 얘기해, 청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국이 조선에 무슨 정책을 펼치려면 청에게 얘기해달래. 미국이 거부합니다. 이때 가져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처음 학습 효과가 등장합니다. 항세와 관세를 받는 것과 그동안에 무역에서 가장 베스트 조약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일명 이게 최혜국대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혜국대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나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에 일본이 최혜국대우를 가져갔어요. 선생님, 강화도 조약 때 최혜국대우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음 맺어진 조약에는 최혜국대우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맺어진 전제 조건이 돼야만이 최혜국대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함정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최혜국대우입니다. 어때요? 되게 적을 양이 많아졌죠? 적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빨리 사진으로 찍으세요. 카메라로 빨리 찍으시고 나중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찍으셨죠? 자, 찍은 걸로 인정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 사이드에 빠져서 여러분 최소한 찍을 수 있게끔 옆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64번 문제 풀겠습니다.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70년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칠판을 보면서 여러분 판서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했다. 무관세 여기 있습니다. 조일무역 규칙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일본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했다. 제일 밑에죠. 개정된 한일 통상장정에서 최혜국 대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부산에 부속 조약이 맞는 거죠. 부산에 조개 항구를 일본에 냈다. 강화도 조약 내용이 들어가 있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에 유통을 허용할 것. 조일 수호 조기 풀어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조약과 그 부속 조교거든. 그러니까 1, 2, 3번은 전부 하나 통으로 봐도 돼. 통으로 봐도 된다고. 부속 조교들이니까. 초격하고 장정은 달라졌겠지. 최국 대우를 인정한다. 이것은 조일 통상 장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이어집니까? 써보세요. 네. A4 꺼내셔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오늘 하루 종일 써보세요. 써보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계속 써질 때까지 10번, 20번이고 30번이고 쓰세요. 계속 써보세요. 써야지 머리를 어떻게 이걸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머리와
그 다음에 손과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진짜 어렵네요. 어렵죠. 왜?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공부란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영어 문법 공부한 것보다 낫지 않아, 솔직히? 예. 영어 문법 되게 딱딱하잖아. 그것보다 더 낫지 않아. 다 우리말이잖아. 아, 그거보다 나아. 이렇게 하면서 풀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5번. 자, 다음 보기 중 역사적 사건이라는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강화도 대학 1876년, 미국 저너럴 셔머너 사건 1866년, 원산학사 1883년, 이모곤란 1882년, 신미양요 1871년. 다 외워야 됩니다. 이 연도는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번 민족운동에 대한 전개부터 가도록 합니다. 166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 적들의 욕심은 무라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무라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놀이개이고 손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합니다. 저들은 비록 애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육하는 속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체이키언의 개항 반대 오 불가수 내용입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오 불가수 개항 반대. 일단 기본적으로 가야 되겠죠.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우리 정부가 서양 애들한테 우리 통상을 반대하는 것. 개항을 반대하는 것. 개항을 반대하는 것.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체이켄이 일본 애들 요구에 반대합니다. 자, 옳은 것. 일본 조선 책략을 입수하여 국내에 소개했다. 2차 수신사. 지문이 1번 지문이군요. 네, 좀 지울게요. 김홍집. 2차 수신사로 갔죠. 일본에 다녀왔죠. 가전책이 조선 책략. 두 번째, 임병찬과 독립의금부를 조직하려고 했다. 체이켄 선생은 1906년에 이미 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디에서? 스시마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의금부를 조직하려고 했다. 임병찬과 함께. 전혀 다르죠. 물론 스승과 제자 관계이긴 하지만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서원철폐 조치 등에 반대하여 흥선대원군을 탄핵하였다. 네, 체이켄이 흥선대원군을 탄핵하게 되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건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 침략성을 고발한 한국 독립운동사를 지혈했다. 이건 박은식에 대한 얘기. 전혀 관련 없는 지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 167번. 166번은 문제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예전 기출문제를 그대로 몇 글자 바꿨을 뿐입니다. 167. 밑줄진 부분에 포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 김옥균을 포함한 급진개합파는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을 땡땡땡 14개 정강을 마련. 자, 이 부분에 관련된 14개 정강을 물어보고 있죠.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14개조 정강이죠. 물론 3일 만에 끝났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또 3일 천하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3일 천하, 갑신정변 진행 과정, 이건 드라마적인 요소지만, 우리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요. 거의 출제되는 건 14개 정강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토지는 1번, 토지는 균등히 분적한 1번 내용은 동학입니다. 네.
회전개혁 12기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재정은 탁지 아문에서 1차 가보기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문벌리 폐지하고 인민평등, 갑신장벽을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평등입니다. 갑신, 평등 무조건 잡으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조법. 지자입니다. 지조법. 답은 3번이 되겠죠.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한다. 몇 번이야? 4번 지문? 네. 독립협회에서 주장한 내용들. 독립협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주장을 고종 황제에게 얘기하는 거죠. 관민공동회. 168번 볼까요? 168번. 168번까지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전에. 가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 조선 땅을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 할 것이다. 조선이 이태로면 중국도 이급해진다. 이 나라가 영토를 넓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일 것이다. 밑으로 내려온 나라는 청은 이미 속국이야, 우리 조선에. 청은 조선과의 속국 관계다. 청은 더 이상 내려올 게 없죠. 그럼 위에는 러시아겠죠. 러시아는 분명히 조선을 점령하러 내려올 것이다. 영토를 넓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은 무엇인가?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친하고 미국과 친해야 된다. 자, 가장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가, 남해의 전략 요충지인 검은들을 불법 점령했다. 1번 지문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 그 결과 검은들을 불법 점령했다. 검은들은 여수 앞에 있습니다. 여수 앞. 그리고 얘네들은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포트 해밀턴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포트 해밀턴을 해서 자기들 한국 이름까지 정했어. 두 번째, 가는 자국인 신부의 처형을 구실로 강하게. 이건 프랑스에 대한 얘기죠. 병인양에 대한 얘기. 3번, 가해 공사관으로 을미사변을 이후에 신변의 예법을 지킨 고종이 피신하였다. 고종의 아간파천. 아간파천에 대한 얘기. 3번이 답이 되겠네. 가와 조선은 서양 국가 중에 최초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건 4번 지문 미국입니다. 서양과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과 조약을 맺은 나라 순서를 물어본다면 되게 쉽습니다. 미영, 동로, 푸. 프랑스가 꼴등이야. 네. 꼴등인 이유는 치해복권 문제가 되게 좀 걸렸어요. 네. 이것 때문에 가장 늦어졌습니다. 미영, 동로, 푸. 순서. 이거 한 8, 9년 전에 기출됐네요. 네. 8, 9년 전쯤에 기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순서 하나 물어본 거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나오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자, 169번부터는 식사하고 오이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